안녕하세요.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 조영화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하고는요,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뭔가 제목을 들으시니까 조금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걱정 마십시오. 안전하고 구체적인 우리 울산의 먹거리들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들을 하나씩 한번 나눠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과 이 문화 이야기들 한번 보면서 우리 음식들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들 이야기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까지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하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하는 제철이 가을이긴 한데요. 만약에 맛있는 대하 구이집에 이 먹거리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한번 다 모여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내용은 어떤 책에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요. 그렇다면 아마 그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하는 콜레스테롤 높은 거 아시죠?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던 의사 선생님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대하를 보고 계시던 우리 어부님께서는 어허이! 이거 대하가 아니고 흰다리 새우인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생물학 교수님은 아마 이거 진위를 가리려면 분자 생물학 수준에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시던 맛 칼럼 리스트는 대하구이는 소금이 중요한데 이 집은 좋은 천일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우리 셰프님 또 안 나오실 수 없잖아요. 아마 셰프님은 대하는 이렇게 구우면 육즙이 다 빠져버립니다. 소스랑 채소와 함께 센 불에서 볶아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아마 맛집 블로거는 여러분 이 집은 진짜 대하 맛집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맛집을 아니까 우리 그리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를 데리고 식당 밖을 나가는데 아마 식품공학 교수님께서는 저 대하 껍질로 키토산을 만들면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과연 누가 전문가인가요? 우리 지금 대하 한 마리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이 옳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텔레비전 틀어보시면 많은 박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걸 먹으라고 했다가 이건 아니라고 했다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이고 가끔은 정말 중심 잡고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중심 잡기 힘드시죠? 저희가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손을 잡고 하나씩 영상 챙겨 보시면서 아하 요렇게 중심을 잡아가고 요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중심 잡고 한 걸음 반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족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건강 맞아요. 지구 건강까지도 조금 챙겨내면서 건강한 식생활들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 먹거리로 실천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 잡기 위해서 저희와 손잡고 하나 조금 점검하면서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많은 먹거리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식생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 가치를 건강, 환경, 배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요것들도 조금 염두에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들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 하나 방법 쉬운 거 일단 기본적인 거 다시 기본으로 조금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다른 내용들을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것들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연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함으로 뉴 노멀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뉴 노멀 시대에 아무리 더 발전을 하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요.
이 먹거리, 식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인간 불변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하고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런 식생활 실천하는 것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법들 제가 아까 건강, 환경, 배려 세 가지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음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식생활에 있어서의 논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논란의 사전적 가치를 보면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식품 첨가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수산물도 아마 조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논란 중인 이 GMO 작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있기도 하고요. 요렇게 논란이 되는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만의 조금 가치를 딱 가지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일단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사진 한 장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헌혈의 집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져 있대요. 헌혈하기 전에 혹시 이런 음식 드셨나요? 피자, 햄버거, 크림빵, 페스츄리, 짜장면, 파스타, 라면, 설렁탕, 튀김, 돈가스, 치킨, 삼겹살. 세상에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즐겨 드시고 이런 음식들 가지고 하루 세 끼도 문제 없지 하면서 많이 드셨던 음식들일 텐데요. 맞아요. 특히 근데 이 음식들은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음식 드시고 나서 헌혈하시면 세상에 혼탁 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혈하기 전에는 이런 음식들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혈이 아니더라도 이런 음식들만 너무 많이 자주 드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음식들 위주로 너무 자주 드신다면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되실지 이런 사진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음식은요.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요. 일단 입에는 맛있을 수는 있지만 내 몸이 조금 불편해하고 화내는 음식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들을 더군다나 우리 울산에서 자라는 로컬 푸드, 싱싱한 것들로 채워진다면 어때요? 훨씬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밥상은 이런 밥상입니다. 네, 소박하지만 제철의 것들로 따뜻하게 기분 좋게 차려진 밥상,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기분 좋게 드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어때요? 지금 내가 차려내는 밥상,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맞아요. 너무 많이 달고요. 짜고요. 그리고 기름지고요. 너무너무 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감으로 여러 가지 이 음식들을 잘 지켜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특히 식품 첨가물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 음식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 하면은요. 여러분들과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가공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설탕과 색소와 가짜 향기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모두 그 석유에서 비롯된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 조금 더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자, 요 젤리 아마 드셔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짜 향기들 중에서요. 세상에 이런 향기를 만들어내는 젤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딱지, 지렁이, 귀지, 향. 우리 석유에서 비롯된 합성 물질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못 만들어내는 향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울산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 가짜 향기가 들어가 있는 딸기 주스, 딸기 젤리가 아니라 진짜 딸기를 먹읍시다. 진짜를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진짜 딸기에는 쨍하고 향긋한 그 딸기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흙냄새, 바람냄새, 빗물 냄새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딸기는 언제나 달콤한 게 아니라 새콤한 맛도 나는 겁니다. 그쵸? 더군다나 우리 울산 북구에는 얼마나 많은 딸기 생산 농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울산에 맛있는 새콤달콤 흙냄새, 바람냄새, 빗물 냄새까지 들어간 딸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짜 딸기향, 가짜 향기들이 들어간 음식들은 조금은 줄여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설탕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설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설탕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여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가공식품을 통한 설탕 섭취량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어른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g까지,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30g까지 정도만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50g, 30g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음식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맞아요. 초코 과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했던 이 과자인데요. 이 과자를 사실 때 과자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사는 여러 가지 물건들요. 뒷면이나 옆면에 보면 작은 글씨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거기에 원재료명이라는 걸 보셔야 하는데요. 그건 이 과자를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 모두 다 적어줄게요 하는 게 바로 원재료명입니다. 그 원재료명은 적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부터 1등으로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문제입니다. 이 초코 과자에는 원재료명 1등에 어떤 게 적혀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자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뭘까요? 자, 지금 많은 정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럼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명 1등에 봤더니 네, 맞아요. 밀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초코 과자여서 초코가 제일 많았으면 좋겠다 하실 테지만 원재료 1등,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밀가루인데요. 그리고 당연히 맞아요. 우리나라 밀가루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수입해서 온 밀가루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두 번째 재료는 네, 역시나 초콜릿 아니고 설탕이고요. 세 번째도 역시나 단맛을 내는 물엿이고요. 네 번째는 쇼트닝, 다섯 번째도 식물성 유지. 이거 초코 과자인데 여러분, 여섯 번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코코아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준 초콜릿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재료의 순서만으로도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표 보시는 것도 제가 꼭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여기 봤더니 당류가 14g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말고 당류만 또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설탕 권고량 몇 g이었었죠? 맞습니다. 30g이에요. 그런데 이 초코 과자 하나 먹으면 몇 g의 설탕을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14g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이 초코 과자 2봉지 먹으면 그래요.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설탕량을 이렇게 다 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이런 가공식품 속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었는지, 많이 단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설탕 우리가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렇게 커피숍 가서 좀 드시는 것들 잘 못하고 계셨을 텐데 흔히들 많이 드셨던 저 왠지 많이 달지 않았을 것 같은 저 녹차로 만들어진 음료수도 세상에 18 곱하기 3 54g입니다. 아까 성인 하루 설탕 권고량 50g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저 음료수 한 잔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식품 첨가물들, 너무 많은 설탕, 그리고 인공 감미료들까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맞아요. 우리 뇌가 조금 힘들어지고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울고 싶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조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이런 음식들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맞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 집 간식 창고 안엔 무엇이 들어있지?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장을 보고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런 음식들, 이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도 먹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고요. 맞아요. 조금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조금 드셨다 하시면 내일은 한번 참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가 많은 음식들, 가공 음식들, 배달 음식들, 편한 레토르트, 밀키트 뭐 이런 것들로 음식들 드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건강을 챙기면서 드시는 방법은요. 그렇게 들어온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조금 불편한 물질들을 어서 몸 밖으로 잘 빼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중간중간 많이 드시면서 얘네들을 소변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똥으로 빼내는 방법도 진짜 크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채소 많이 드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몸 밖으로 잘 빼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철 채소들 그리고 기왕이면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 울산에 여러 군데 있는 이런 로컬 푸드 매장에서 구입한 우리 울산의 싱싱한 먹거리들로 이런 채소들을 드신다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나쁜 물질들 몸 밖으로 잘 빼내고 우린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기왕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 드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빨간색인데 속살은 노란색이잖아요. 빨간색 껍질 다 벗기고 노란 색살만 드시는데 그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건강에 좋으신 거고요. 만약에 어린이들 조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 가지 색깔 채소들 이름 이야기하는 놀이를 식사하시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우리 폰만 보면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빨간 색깔이 나는 채소와 과일은 뭐가 있지? 하면서 이름 하나씩 이야기해보기. 그러면 맞아요. 여러 가지 색깔 채소와 과일들을 한 번 더 기억해내보고 그걸 입으로 이야기해보고 그런 채소와 과일들로 우리 집 식탁을 꾸려 나가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아주 작은 식물이라도 한번 직접 길러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요. 저렇게 택배로 오는 아이스박스들 그냥 분리수거로 내시지 마시고 이것도 얼마든지 훌륭한 화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다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잎채소로만 먹는 것들은 훨씬 더 키우기가 쉬우세요. 그렇게 작은 내 새끼 손톱만 했던 싹이 점점 커져서 내 손바닥만해졌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그죠? 그렇게 드신다면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열매 맺는 채소들까지 한번 직접 길러보시면 그 감동은 아마 이루 말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컬 푸드의 생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푸드 마일리지, 음식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거리를 점점 좁혀내시고 줄여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를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달콤하고 그런 음료수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그것 대신에 이런 보리차나 이런 차 종류들 한번 드셔보시는 거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과일들, 제철 과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단단한 과일, 채소들을 생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꼭 권해드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 너무 부드럽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 가을이 되면 생밤 혹시 생걸로 이렇게 깎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오도독 달큰달큰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 가을 어느 날, 날이 적당한 날 우리 가족 모두 다람쥐가 되어서 밤을 생걸로 까먹는 그런 재미난 경험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울주군에 밤 생산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주밤도 유명하긴 하지만 울산 로컬푸드 밤도 생으로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일, 채소 넉넉히 많이 드세요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수입보다 우리 제철 과일들, 그쵸? 특히나 저 껍질째 먹는 포도 같은 경우는 칠레나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독한 농약들 얼마나 많이 그런 처리들을 해서 오겠어요. 더구나 저 포도는 껍질째 먹는 거니까 특히 저 포도 대신 제철 까만 우리 땅에서 자란 과일들, 포도 챙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1년 2월 19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트에 시장에
참외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 참외가 벌써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외는 성질이 어때요? 맞아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 참외, 수박, 오이가 저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이유가 날 먹고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하는 자연이 그렇게 알아서 우리한테 주는 선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2월 이렇게 아직도 추운 날씨에 우리는 저 참외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 찬 성질의 참외를 먹은 우리들 어떨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어린아이들은 배가 아파요. 엄마 꾸릉꾸릉 속이 이상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얼 하냐면요. 맞아요. 아마 유산균을 검색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 탓하려고 하거나 혼내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먹거리 문화에 살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 기본으로 다시 조금 돌아갑시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한번 먹거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 배가 꾸릉꾸릉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는 맞아요. 제가 아까 손잡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손 우리 아이들의 배에다가 살살살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쵸?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네, 제철 과일, 제철이 아닌 과일을 먹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거보다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다음에 제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전통시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에 손잡고 함께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요.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들을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즐겁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저랑 지금 건강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시면 우리 집 식탁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거나 특히 배달해서 먹고 나면 와, 저 그때 사무실에서 보쌈을 한번 배달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새우젓, 뭐 와사비장, 된장, 마늘부터 작은 통까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런 음식들, 이런 배달된 음식들, 패스트푸드 저런 음식들은 너무 자극적인 맛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미각을 조금 해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건강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나 많은 쓰레기들이 지구에 가득가득. 그래서 어때요? 여러 바다 생물들도 동물들도 힘들어하고요. 저것들이 작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니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요. 이건 터키의 앞바다에서 찍은 바닷속 사진인데요. 맞습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부터 이런 마스크 쓰레기들까지 지구는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을 겪고 있네요. 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식생활들을 생각해 보는데 아유 뭐 북극곰 걱정하고 뭐 터키 앞바다 걱정하고 에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 북구 강동동이에요. 우리 엄청나게 큰 태풍이 연이어 2개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동네가 막 전봇대가 넘어지고 길이 막 무너지고 엉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로 여기는 성남동 그 강변 주차장 그 근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세고 엄청난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자꾸 방향을 틀어서 오는 것도 사실은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렇게 생긴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북극곰한테만 뭐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삶, 우리의 동네, 우리 마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민들레라고 하는 교육 잡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2020년 5월호의 표지인데요. 기후야 그만 변해. 우리가 변할게 라는 이 멘트에 제가 쿵 해서 아 맞아. 이제는 우리가 변할 때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요. 만약에 지금 실천을 조금 하기가 힘드셨다면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 이야기들로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려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탁 하나, 밥상 하나만 놓고도 얼마든지 배려하는
식생활에 있어서의 배려하는 마음들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채소와 과일들,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바람과 햇님과 빗물, 그쵸? 그렇게 자연이 도와주는 그 자연한테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거. 그리고 농부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애써주시는 농부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을 운반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때요? 맛있게 요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음식 하나가 나한테 오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폐기되기까지 전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거,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건강하고 맛있고 즐겁게 먹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는 게 바로 배려하는 식생활이고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요리해보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함께 장 보는 것부터가 요리의 시작인 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재미난 요리 방법 제가 2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마른 찹쌀가루만 가지고도 이렇게 옹심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찹쌀을 불려서 물기를 빼서 방앗간에서 빻아서 그걸로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트에서 마른 찹쌀가루 사셔서 뜨거운 물로 익반죽 하신 다음에 동글동글 새알 모양으로 옹심이 만드셔서 미역국 끓여서 그거 넣어서 동동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새알 미역국 한번 끓여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고요. 자, 카레라이스예요. 아유, 뭐 이런 시시한 요리를 알려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 시시하지만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카레 할 때는 엄청나게 썰어야 하는 채소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저는 브로콜리 기둥을 넣기도 하고요. 고구마를 넣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채소들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이가 3명인데요. 각자 자기 전용 칼과 도마가 있어요. 그러면 오빠는 양파를 썰고 동생은 감자를 썰고 막둥이는 버섯을 썰고요. 네, 이렇게 썰어가면서 질감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원래 재료의 느낌들을 느끼고요. 그게 바로 미각 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같이 썰어서 만들어낸 한 그릇 카레 밥을 먹으면서 와, 우리 둘째가 썰었던 당근이 들어갔으니 더 맛이 좋구나. 막둥이가 버섯을 참 예쁘게 썰었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식사하시면 아마 그 식사 자리가 훨씬 더 풍성하고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해 보이는 카레 요리지만 이것부터 이렇게 썰어가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 며칠 전 저희 둘째 이제 5학년이 올라가는 저희 딸아이 밥상이었습니다. 그 3분 미트볼이라고 하는 그 레토르트 아시죠? 그쵸? 이 녀석이 얼마 전부터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봐라. 그 맛이 얼마나 궁금한지 너도 궁금하겠지 하면서 그걸 이제 데워서 이제 밥이랑 같이 이렇게 줬는데요. 대신 이걸 먹는 대신 경환아, 다른 채소들 조금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차렸는데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막 먹거리 교육하고 하는 선생님은 막 되게 근사하게 잘 차려서 먹을 것 같죠?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반찬돈 그대로 꺼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시금치랑 배추는 제가 로컬푸드, 울산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한 것들이고요. 저 배추김치랑 동치미는 정자에 사시는 저희 친정엄마가 밭에서 키워주신 그 채소들로 만들어주신 김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샐러드 속에 있는 야채들은 친환경 매장에 가서 구입한 것들이거든요. 저도 맞벌이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외식도 하고 뭐 포장해서, 저희 집은 시골이라 배달은 안 되고요.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저희 가족만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음식들을 먹고 나면 그 다음 식사에는 훨씬 더 많은 채소들 넉넉히 먹자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 끼를 그렇게 간편식과 배달 음식으로 그렇게 드시고 만약에 계신다면 거기서 울산의 로컬 신선한 채소들 몇 개만이라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부족했던 건강이나 영양소들을 조금 채워 나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의 로컬 푸드들이 싱싱하게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소량을 조금 더 늘리시는 거, 그게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울산 지역에서 지금 꽤 오랫동안 식생활 교육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요리했던 사진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현미와 우리밀로 만들어진 또띠아에다가 제철 채소 과일들을 가지고 얼굴 꾸미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야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꾸며보세요라고 하면 정말 신나게 이렇게 재미나게 꾸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눈으로 이 그림을 한번 마음에 담고 나서 채소들을 가운데 모아서 저희가 닭가슴살을 된장, 간장, 꿀, 마늘에 양념해서 볶아낸 것들을 조금 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양념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띠아로 싸먹는 건데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지금 채소량이랑 엄청 많죠? 저 잎채소, 그다음에 채 썰어진 채소, 과일까지 저렇게 3접시가 한 조 분량이에요. 그러면 4명, 5명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걸 다 먹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얼굴 꾸며낸 거라서 더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그냥 때우고 폰 보면서 대충 드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만이라도 여기에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담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드시는 게 안전하고 건강한,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 그렇게 실천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저희가 막 아이고 잘 먹는다면서 이렇게 먹여주기까지 했는데 서로 먹겠다고 막 손들고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녀석들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건데 여러분 학교에 오면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잘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조금 그렇게 재미나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도 이렇게 잘 드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친구들하고는 저희가 지구야 고마워 지구 샐러드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제철 채소와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지구,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요. 6살, 5살, 7살 친구들이 고마워 하면서 저기 있는 채소들을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수업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되도록 울산의 로컬푸드도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농약을 조금 덜 친 채소, 과일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런 팁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울산 곳곳에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희 친정 동네예요, 여기. 울산 강동 북구의 직거래 장터라고 그 다리 밑에 요런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 서동댁 할머니, 요 화천댁 할머니, 네. 저기 옹골댁 할머니 막 다 나오셨어요. 저희 친정 마을에 계시는 이웃 할머님들이 그때 산에서, 들에서, 밭에서 길러내신 작물들 이렇게 팔고 계시거든요. 요런 장들도 한번 구경 가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로컬 푸드는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93세 옥천군에 사시는 할머니가요. 아들 주려고 농사 지은 감자인데 아들이 안 가져가서 아이고 조만한 감자지만 아들 주려고 했는데 고마 내 팔랍니다 하고 와서 이렇게 로컬푸드 장에다가 내놓으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혜란이가 깐 마늘. 아우 너무너무 지겨웠대요. 까도 마늘이 너무너무 많아서. 혜란이가 깠던 마늘. 여러분 우리 로컬푸드는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생산자가 생산했는지 혹시나 어디에서 수입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재료들이 아니라 우리 울산 북구의 생산자, 울주군 상북면의 생산자, 삼동면 금곡마을의 생산자가 생산해내신 훨씬 더 정감이 있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음식들, 이게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 먹거리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요. 울산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 거 아세요? 이런 무인 매장도 있어요. 북구청, 울주군청에도 있고요. 여긴 딱 보니까 어딘가요? 맞아요. 딸기 많네요. 북구입니다. 북구. 더 로컬 푸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보니까 배랑 감이 많이 보입니다. 네, 울주군이고요. 청량농협 윤리지점에 있는 무인 로컬 푸드 직매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개의 공공기관에도 이렇게 로컬 푸드 무인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저런 무인 매장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나게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카드 리더기가 있기도 하고
하고요. 그냥 돈을 넣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계좌번호도 적혀져 있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돈 안 넣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더 돈을 넣었으면 넣었지. 아직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장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울산 상북면의 소호 마을에 거기서 이제 시골살이를 좀 하겠다고 온 청년들이 만들어낸 무청시래기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기발하고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울산 로컬푸드를요 이렇게도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 매장으로 그다음에 농협 안에 매장으로 백화점 지하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름아름 아주 재미나고 기발한 방법으로 울산 곳곳에서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 먹거리들을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설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중심 잡고 살기 힘들다 했는데 제가 손 잡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손 잡고 로컬푸드 매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싱싱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매장.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농약 덜 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많이 힘 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건강과 환경과 배려의 가치를 잘 조화롭게 이어나간다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먹거리들을 실천하는 멋쟁이들, 그런 건강한 음식 시민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손 계속 꼭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 먹거리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먹거리 이야기도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건강하고 행복한 먹거리 교육하는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의 조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